프랜시스 베이컨 1561년 1월 22일에서 1626년 4월 9일 르네상스 후의 근대 철학, 특히 영국 고전 경험론의 창시자이다. 인간의 정신 능력 구분에 따라서 학문을 역사, 시학, 철학으로 구분했다. 다시 철학을 신학과 자연철학으로 나누었는데 그의 최대의 관심과 공헌은 자연철학 분야에 있었고 과학 방법론, 귀납법 등의 논리 제창에 있었다. 런던 출생. 르네상스 후의 근대 철학, 특히 영국 고전 경험론의 창시자이다. 엘리자베스 여왕 치하에서 국회의원이 되었고 제임스 1세 치하에서는 사법장관과 기타 요직을 지내 벨럼의 남작, 이어서 오르반지의 자작이 되었다. 1613년에 검찰총장, 1618년에 대법관 등 날로 권세가 높아갔으나 수뢰 사건으로 의회의 탄핵을 받아 관직과 지위를 박탈당하고 정계에서 실각된 후 만년을 시리 속에 보내면서 연구와 저술에 전념하였다. 냉정하면서도 유연한 지성을 가진 현실파 인물이었으며 근세 초기의 사상가답게 그 역시 천동설을 신봉하였고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하여 반대하면서도 아리스토텔레스적 사고를 완전히 불식하지 못한 전통적인 구사상의 영향하에 있던 사상가였다. 그러나 그의 기본적인 의도는 스콜라 철학의 불비, 결함을 비판하고 새로운 경험론적 방법을 발견, 제창하려는 데 있었다. 즉, 그는 우주 일체의 활동의 원인을, 특히 우리들 인간이 자유롭게 지배하고 명령할 수 있는 원인을 규명하려고 힘썼으며 그러기 위해서 인류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지적 재산의 일람표를 작성하여 거기에 무엇이 결핍되었고 무엇을 보충하여야 하는지를 분명히 하려고 하였다. 이것을 저서 학문의 진보에서 말하였지만 처음에 학문의 대혁신전 6부의 지피를 구상하여 그 계획을 대규모로 전개하려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간행된 것은 3부뿐이었고 특히 제1부의 학문의 진보 더 어드밴스먼트 오브 러닝과 제2부의 노붐 오르가눔이 중요하다. 그는 기억, 상상, 이성이라는 인간의 정신능력 구분에 따라서 학문을 역사, 시학, 철학으로 구분하였고 다시 철학을 신학과 자연철학으로 나누었는데 그의 최대의 관심과 공헌은 자연철학 분야에 있었고 과학 방법론, 귀납법 등의 논리 제창에 있었다. 그는 우선 인간 지성의 도리에 접근을 방해하는 편견으로서 사종의 이도라를 지적하였는데 그것은 1. 종족의 우상, 2. 동굴의 우상, 3. 시장의 우상, 4. 극장의 우상 등이다. 1은 인류라는 종족에 대한 보편적인 선입관이고 이는 개인적 편견으로서 마치 동굴 속에 있듯이 자연의 빛이 보이지 않는 상태를 비유한 것이며 3은 언어의 부적당한 사용에 기인하는 것으로 시장에서 있지도 않은 풍설이 나도는 것과 같은 것이며 4는 논증의 잘못된 규칙이나 철학의 그릇된 학설과 책에 의하여 일어나는 것으로서 마치 무대 위에서 상연되는 가공의 이야기에 비유되는 것과 같은 것 등을 말한다. 이와 같은 편견을 일소하여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역적 3단 논법은 지식의 확장에 소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실험과 관찰의 기본을 둔 귀납적 방법을 중시하였다. 즉, 그것만이 다수의 사례를 모아서 표나 목록을 만들어 사상의 본질을 파악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 베이컨이 말한 본질은 여전히 중세적 형상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고 자연 법칙의 의미도 명확하지 못하며 수학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자연 속의 보편적 법칙을 양적 관계로서 파악하는 수단을 동반하고 있지 않은 점에서 그 이론이 매우 불충분하였지만 근대 과학의 방법의 중요한 일면을 강조한 것만은 틀림없다. 바꿔 말하면 베이컨에 있어 형상의 탐구는 형이상학이었지만 그 형이상학의 응용 부문은 미신적 마술과 구별된 자연적 마술이었다. 여기에 르네상스적 마술이 근대 과학의 공학적 기술로 전신하려 한 전환점이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의 철학이 지향하는 것은 그와 같은 새로운 마술, 즉 발명, 발견을 뜻하는 대로 성취시킬 수 있는 기계공학적 마술의 달성이었는데 그는 이것을 뉴 어틀랜티스라는 미완성의 유토피아 이야기에서 항공기, 잠수함, 인공의 비합성 금속 등의 과학적 발명을 실현하고 있는 이상국의 꿈을 묘사하여 나타냈다. 이와 같이 과학의 진보에 장대한 꿈을 싣고 과학 연구의 방법을 제창하였지만
그 방법을 실제로 이루는 데 성공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그의 철학 중에서 구현된 방법의 정신, 즉 미래를 예견한 광대한 전망적 정신과 그 지적 전망에 의하여 인류의 왕국을 확대하여 자연에 대한 인간의 승리를 달성하려고 한 그의 장대한 포부는 그 후에 영국뿐만 아니라 널리 전 유럽의 근대 철학에서 그를 선각자 속에 자리잡게 하였다. 베이컨의 실천 철학은 그의 문필의 재능을 보인 수필집에서 비체계적으로 논술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기적 충동 외에 사랑이라는 지고한 덕으로 인간의 존재를 인정하고 후자에 의한 실천적 활동의 중요성을 역설한 점에서 그 후 영국 고유의 사회적, 실천적, 공리주의적 윤리의 방향을 시사하였다. 저서에 학문의 권위와 진보 숲과 숲 등이 있다.